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강남에서 임플란트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블랑시 치과 대표원장 김태형입니다. 저도 이제 공중파를 여러 번 출연하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공중파에서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플란트 하려고 이곳저곳 알아보시다가 강남 임플란트가 유명하다 보니까 강남 임플란트도 검색해 보셨을 텐데, 원장이 돈 먹고 먹튀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할 때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비인후과나 내과 이런 일반과를 가실 때는 이 병원을 갔다가 다음 병원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한 치과에서 심었으면 다른 치과에서 다른 치료를 이어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A 치과에서 임플란트만 심고 B 치과에서 임플란트 머리만 올린다, 이걸 가정해 봤을 때요, B 치과에서는 이런 치료를 잘 안 해주는 이유가 A 치과에서 한 잘못을 B 치과에서 덤탱이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임플란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임플란트 픽스처가 위치, 각도, 깊이 이런 게 잘못돼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크라운을 올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말씀하시다가 통증이 생겼다 싶으면은 크라운을 씌운 치과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때부터 제대로 된 치과를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물론 저희 치과에서는 다른 치과에서 심은 임플란트도 우리 치과 아니면 다른 치과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과가 이렇게 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신경관 손상, 임플란트 주위염, 턱관절 통증, 비염, 우울증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고요. 저는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약간 우울해 보이신다 그러면은 같이 의뢰를 드리는 편입니다. 첫 번째 부작용인 신경관 손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신경관이 어디 있냐면 아래쪽 어금니 치료를 할 때 저 목 뒤쪽에다가 깊은 곳에다가 마취를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때는 왜 내 목에다 마취하지, 이런 느낌까지 드실 수 있는데, 그쪽부터 이제 신경이 분지돼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신경인데, 아래턱 한쪽의 신경, 이쪽 한쪽의 신경, 이런 식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금니 쪽에 턱뼈가 6mm가 채 안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심지 말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mm가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 감수하고 임플란트 심은 경우에는 신경관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경관 손상이 오면 자다가도 번쩍번쩍 아플 정도로 신경이 아프고요, 마비가 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화끈화끈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가면 신경관 접합수술 시켜주는 교수님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잘 안 하고 있는 추세고요. 보통 약으로 처방을 하고 6개월 정도를 지켜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일부 저가형 임플란트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개수를 어쨌든 늘려야 박리담회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 않아도 될 부위까지 임플란트를 자꾸 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6mm 남은 곳에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희 치과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어디서 임플란트 심었는데 그때부터 감각이 안 돌아온다, 이런 분들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경관 건드리면은 보통은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임플란트 심었던 치과에 무조건 가셔야 되고,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거나 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거고요. 원장님은 그랬던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위험한 데는 절대 심지 않습니다. 저희 치과 의사 생활도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고를 한번 겪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치과 의사를 계속 하기가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과왕으로서의 가치관은 돈이 되는 진료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진료만 하자. 두 번째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위염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심은 주변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주변 뼈를 다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이때는 어떤 치료를 해도 이걸 되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증이 가득 차고 있고 임플란트 픽스처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는 어떤 존재죠?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게끔 굉장히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꾸며진 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도 굉장히 잘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자체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피할 수 있는 진료가 중요하고, 피하려면 이건 치과 의사가 잘해야 됩니다. 임플란트의 위치, 식립 각도, 깊이,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잘 지킬 수 있는 치과 의사에게 임플란트를 수술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턱관절 통증이에요. 턱관절 통증은 뭐냐면 교합이 안 맞으면 생겨요.
양쪽 어금니 임플란트를 다 했는데 이상하게 한쪽만 씹히고 한쪽은 안 씹힌다. 아니면 씹힐 때는 괜찮은데 음식 먹을 때는 음식이 다 안 갈리는 느낌이다. 이러다가 간혹 턱관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교합 불안정으로 인해서 생긴 턱관절 통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플란트 하셨던 치과 혹은 다른 치과에 가셔서라도 교합을 꼭 맞춰야 됩니다. 그냥 이러다 맞아지겠지, 절대로 안 맞아집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스스로 교합을 맞추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치과에 가서 교합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 턱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KBS 뉴스에도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상하게 위턱에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플란트 수술하고 갑자기 비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코 옆에 누르면 통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과 가셔서 임플란트 심고 나서 통증이 생겼다고 꼭 말씀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게 잘 할 수 있고 상악동 거상술에 자신 있는 치과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망치처럼 두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치과처럼 최근에 스위스에서 나온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덴사버 굉장히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술 받으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수압거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압거상은 물총으로 쏴서 상악동을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도 여러 군데 이제 조사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환자분께 맞는 그런 진료가 어떤 걸지 한 치과에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치과 다녀보면서 아, 이런 치료법도 있구나 하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울증은 사실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우울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면 저희 치과에서 우울증 관련해서 저랑 얘기 나누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